자, 미국이 INF 조약,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다룬 핵 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미국의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왜 INF를 탈퇴했는가에 대해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은 미국이 전쟁하려고 그러나 저걸 왜 탈퇴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이 2000 몇백 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베이징을 위에 중심으로 놓고 이 태평양 바다를 1선, 2선, 3선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막고 2선에서는 앞으로 막아 나가고 이제 3선까지를 중국의 사정거리라고 이렇게 놓고 이 안에서는 미국이 설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여기에 맞서서 아시아 태평양이라 하다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중국의 1선, 2선, 3선 같은 해양의 분류를 분쇄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퍼 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INF 조약 탈퇴에 대비해서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그래서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 즉 중거리 미사일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를 중거리 미사일이냐 하면 500에서 5500km 사이를 그 중거리 미사일 조약의 거리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미국이 이제 탈퇴하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배치하는 국가를 아시아라고 언급을 하며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공세에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 지금 IMF를 탈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배치를 아시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지역을 놓고 서로 간에 중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자라고 조약을 갖다가 만들어서 미국, 중국이 이 유럽에 발이 묶여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만들지 못하고 개발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저 동북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을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편인데 우리가 러시아 하나만 붙들고 앉아서 INF 조약에 묶여 있는 바에야 차라리 탈퇴하고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배치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 하니까 몇 달 내 배치를 선호한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만 논의 중이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해서 1년 반 안에 지상 배치가 다 완료될 수 있다. 지금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때 INF 가입 이후에 다 폐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유엔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 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이고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로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는 방어형 요격 무기죠. 레이더를 가지고 날라오는 걸 측정을 해서 날라오면 떨어뜨리는 거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형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미국은 한국을 배치 중인 걸로 하는 거 아니냐. 자, SP 장관은 유럽 전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도 우리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정밀 발사 전력을 하루빨리 개발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등도 배치 지역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중국과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할 때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한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군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간에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고 9일에 열리는 8월 9일 정경두 에스퍼 간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며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심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한중 관계 재검토한다면서 경제적 보복도 할 거니 사드 하나도 감당 못해서 중국에 끌려다니는 한국 정권이 이걸 갖다가 배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요구를 해도 한국이 이걸 수용하지 못할 거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이걸 배치를 안 하겠다 했을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할 거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이 동맹관계에서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리는 너네들을 지켜주는데 너네들을 지켜주려면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한국에 유사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는 병참 기지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지원 병력이나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싣고 오는 미국 비행기를 미국의 배를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쌓았어요. 이렇게 격침시킨다면 우리는 그걸 막아야 너네들의 전쟁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네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최소한의 방어장치 이거는 뭐 전쟁이 나야 쓸 일인데 이것조차도 너네들이 너네 땅에 배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너네들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거라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약에서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INF에서 탈퇴했는데 자, 중국을 압박을 해야 IMF에 다시 미국이 미사일을 숫자를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협상에 들어가겠다 되겠죠.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미국의 의도인데 중국의 이 압박을 위해서 가장 갖다 놔야 될 때가 한국인데 한국에 갖다 놓지 않고 과연 이 중거리 미사일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이 지상 발사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생산 배치를 금지한 INF 조약을 러시아와 체결한 지 31년 만에 그걸 깨고 중국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일정 시점에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정부의 고위 관료는 분명히 말하지만 재래식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수개월 내에 이런 미사일들이 배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SP 장관이 말한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11월 내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거고 배치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달 내에 시험할 크루즈 미사일이 함대지 토마호크 이동식 지대지 미사일 개량형으로 사거리 1000km짜리라는 거예요.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것은 거의 비행기처럼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미국인이 배에서 구축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라크나 아프간 공격을 할 때 많이 쐈던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배가 아니라 땅에 갖다 놓고 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3,4천 킬로의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 조약에 따라 91년 전량 폐기해버린
토마호크 지대지의 배능인 사거리 2,500km짜리 그리핀 크루즈 미사일을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배치하냐니까 INF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사거리에 해당되는 곳에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을 겨냥해서 500에서 5,500km 안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국가가 어디에 될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자,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이 동맹국과 공조할 것이고 중국이 우리가 이걸 배치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면 반발을 심하게 할 건데 중국의 미사일의 80%가 중거리 미사일인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벼운 전력을 중국을 대항해서 만든다는 걸 그게 뭐 문제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무기든 국경 가까이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지금 북한이 F-35에 대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치하겠다고 하면 아마 미국의 동맹국들이 기겁을 할 거다 이렇게 할 건데 한국에 아마 문 정권이나 좌파나 민주당은 사드 배치할 때보다 한 100배는 더 심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그런 한국을 갖다 때려서 한국에 이게 배치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배치하겠다고 운만 띄워도 중국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3,0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중국의 공격 범위 밖에 있지만은 미사일 사정권에 드는 구역에 이런 미사일들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조용히 이제 UFG 훈련을 오늘부터 하는데 군 내부에서는 19-2라는 이런 숫자로 이렇게 훈련을 표시하고요. 동맹이란 말도 19-2 동맹이라 했는데 동맹도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게임 모양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휴전선에서 반격해서 들어가는 것도 생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훈련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훈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발로 이런 훈련도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느냐. 앞으로 미국이 아마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라고 할 때 큰 분쟁이 한미 간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너네들은 우리 동맹의 이해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너네들을 도와라 하냐. 이것도 못하겠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클린턴이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국에 파견하는 비용까지도 내놔라. 이렇게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F-22, 또 B-2, B-52 같은 이런 물자,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지원되는 비용도 언급을 하면서 군수지원비, 인건비 등 기존 항목에 이걸 추가해서 분담금 정액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북한이 한국을 굉장히 위협했을 때 미국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판문점 도발이 있고 난 이후에 그해 가을에 한국이 미국과의 SCM 국방부 장관 회의 등을 할 때 미국의 잠수함이 한국에 순환 배치, 페트롤 배치가 되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항상 미국의 핵 잠수함이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한번 배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 더 낼래?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5조 9천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얹어가지고 지금 5조 9천억, 6천억 지금 오늘 환율로 하면 6조가 넘죠. 6조가 넘는 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하면 한국의 종북 좌파나 문 정권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할 거고 중국은 아마 한국과 경제 교류를 끊겠다고 협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될 거고요. 자, 미국은 일본은 아마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동맹으로서 미국의 필요성에 협조해 주는데 한국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너네들은 우리한테 뭘 맨날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내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한미 간의 중요한 갈등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결과 엄청난 돈을 주지 않는 한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점점 정리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 벌써부터 한국이 국방부조차도 반대한다. 자,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비핵화가 실제로 관철될 가능성이 없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는 한국의 국방부.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미국이 동맹으로서 존립이 가능하겠느냐. 동맹 균열을 내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겠느냐. 저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거부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즉 한미 동맹이 서로 균열되어 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